잠재의식은 모든 걸 이루어준다. 이런 말 우리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수많은 종교에서도 나의 내면,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고, 우리의 인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과학자나 사상가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수년간 연구하면서 성공의 법칙을 정리해왔던 성공한 선생님들도 항상 뭐 비슷한 얘기를 해왔죠. 우리 뭐 잠재의식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참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대체 어떻게 내 안에 잠재의식이 외부 세계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인지 좀 도통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주 거대한 우주 안에 이 작디 작은 별에서도 아주 작디 작은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인 나의 이 작은 잠재의식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건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기도 힘들고, 지금 당장 외부 세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뭐 과제일 수도 있고, 뭐 업무일 수도 있고, 뭐 이메일도 봐야 되고, 카톡도 확인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외부 세계의 일들도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를 못 챙기는데 나의 무의식까지 뭐 대체 어떻게 챙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을 돌보고, 긍정 확언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려본다든지, 그러면서 고양된 감정을 막 느껴보고, 또 막 내 호흡을 느껴보고, 내 호흡을 느끼면서 또 뭐 행복을 느껴보고,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행동들, 뭐 명상하고 호흡하고, 뭐 이런 것들을 왜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 무의식을 바꾸는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오늘은 우리 12주 1분 1호흡 챌린지의 3주차이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상과 호흡, 그리고 이런 성공학,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성공학, 끌어당김 이런 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의식, 잠재의식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외부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의 반복으로 무의식 깊은 곳에 그것이 새겨지고, 그게 나의 성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난 자신감 없는 성격이야, 이런 말을 막 계속하고 다닌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디 가서 뭐 자기소개하는데 저는 좀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고요, 저는 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맨날 해. 그러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내가 정의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 나도 그에 맞게 행동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자신감이 없는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MBTI 이런 것도 비슷할 수 있겠죠. 뭐 나는 뭐 EN 뭐 TJ야, 뭐 난 ENTJ라서 난 이렇고 이래,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나는 뭐 거기서 만들어놨던 어떤 성격들, 그거에 좀 내가 더 맞춰지게 되겠죠. 좀 더 그 성격에 가까워지는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이러니까 이래, 이렇게 하고 바꿀 생각을 안 한다면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혹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주변에 친구가 막 갑자기 막 성공의 궤도를 달리면서 저 친구 나랑 비슷한 친구였는데 저 친구도 열심히 뭔가를 하니까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다시 믿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나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혹은 진짜 성공을 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살면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원래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계속된 좌절에 뭐 마음이 꺾여버릴 수도 있겠죠. 나는 성공하기 힘든가 보다,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세포생물학자인 브루스 리티는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부자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소위 말하는 그냥 뻘짓을 해도 어찌저찌 그냥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지능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 된 게 그렇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는 아빠가 부자니까 부자가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겠죠. 뭐 특정 부자가 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패턴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셋이나 태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이제 가난했던 이유가 있겠죠. 부모를 가난하게 만든 어떤 버릇이나 행동이나 자기를 정의하는 방식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비슷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원래 내가 가진 소위 말하는 뭐 운명이라거나 유전적 특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냥 여기는 거죠. 이렇게 살면서 해왔던 어떤 경험들과 느껴왔던 여러 감정들이 우리 몸에 버릇의 형식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 행동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게 우리 무의식이 되는 거죠. 어떤 나의 성격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걸 좀 반대로 이용해 보자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프로그래밍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계속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좀 부정적인 것에 잘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정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불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고양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긍정하고, 남들을 사랑하고, 타인 긍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의식에 새기자. 계속 그런 것들을 무의식에 새기다 보면은 바뀐다, 이런 거죠. 근데 바뀌는데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감정이죠. 감정이 이기는 거 저도 항상 뭐 여러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감정이 우리의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앤드류 휴버만도 감사하기 그냥 훈련 그 자체가 우리의 몸 실제로 신경계를 바꾼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패러다임, 무의식, 나에 대한 편견 그리고 나의 피해의식, 나의 방어기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뀌면은 무언가 바뀐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잠재의식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원래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어.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런 패러다임에서 살다 보면은 뭐 누군가가 잘 됐다, 뭐 누가 인터넷에 뭘 팔아서 잘 됐다, 누가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잘 됐다, 누가 뭐 블로그를 쓰니까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내 얘기같이 들리지가 않겠죠. 당연히 나는 저거랑 다르겠지, 뭐 저 사람들 뭔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내 친구가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처음에는 그래 뭐 니 열심히 해봐라 그냥 뭐 이렇게 무시했는데 그 친구가 막 갑자기 열심히 해. 계속 막 나랑 또 안 만나주고 막 계속 열심히 해. 저 친구 왜 저러지? 정말 사고 한번 치나? 했는데 사고를 쳐버렸어. 만약에 직장도 때려치고 뭐 더 좋은 길을 갖게 됐다 쳐봅시다. 자기 했던 그 부업이 더 잘 된 거죠. 글쓰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점점 자신이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아가고 뭐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 자기 직장에 있는 분야들을 글쓰기로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되면서 뭐 점점 그런 것들을 뭐 블로그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걸 뭐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쳐봅시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생각이 달라지겠죠. 저 친구 나랑 그냥 똑같은 수준에 있던 친구였는데 변했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또 근데 항상 중요한 게 있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질투를 했다 쳐봅시다. 우리 그냥 원래대로 본성 그대로 그냥 질투를 한다 쳐봅시다. 제가 잘 됐으니까 갑자기 열받아. 그래서 막 깎아내릴 생각을 해요. 쟤는 뭐 이래서 잘 된 거야. 막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그래. 사실 뭐 별거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그 사람의 어떤 성공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못 받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존중이 돌아올 거고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배우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자기가 또 했던 방식을 또 그 친구가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좋게 하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또 당연히 원래 갖고 있던 패러다임과 계속 싸우겠죠. 뭐 한 3번 해보고 포기해보고 이러려고 하는데 또 친구가 뭐 해보라 했다든지 아니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또 나갔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갈리는 거죠. 자기에 대해 믿음이 있냐,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나는 안 돼 하고 보통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하는 사람은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뭐냐면 내가 그걸 된다고 믿는 거죠. 절대 안 될 거라고 믿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걸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걸 이룰 수는 없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없겠죠. 우리 모든 일에는 원래 이렇게 어떤 고통이 따르는 법이잖아요. 모든 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저 루피가 흰머리 이렇게 막 되면서 이상한 걸로 변했잖아요. 막 각성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카이도우라는 아주 강력한 이 세계에서 제일 강했다고 알려진 그런 강한 적과 싸우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고 그러면서 그걸 어떤 각성 상태를 일으켜서 내 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다 끌어내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이도우는 나쁜 존재지만 사실 루피한테는 어떻게 보면 선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따르겠죠. 뭐 이렇게 안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뭐 누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럴 때를 못 넘겠죠. 왜냐면 내 원래 패러다임은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할 수 없나 봐. 더 그렇게 합리화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몸의 반응이 어떤 호르몬 작용 이런 것들이 다르게 올라오게 되고 실제로 몸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호흡과 이거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흡과 이게 왜 관련이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모든 성공학 구루들도 그랬고 명상과 끌어당김 법칙, 영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연결해 왔던 뭐 과학자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감정을 항상 얘기했다 그랬죠. 감정을 느껴야지 그게 실제로 어떤 현실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우리 무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그거를 기억할 방법이 없어요. 기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막 심각하게 싸우고 있어.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지만 절대 내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그냥 그게 뭐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누구 싸우던데 이 정도로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뭐 느껴서 내가 무의식에 남을 만한 기억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은 당연히 잊혀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싸우다가 진짜 막 주먹다짐하다 갑자기 내가 막 격겨가지고 막 맞았어. 엄청나게 맞았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의식에 당연히 새겨지겠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큰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무의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밖에 나가는 게 뭐 두려워질 수도 있고 뭐 어떤 누군가가 싸우는 장면만 봐도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지고 뭔가 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고 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어떤 기분이 있죠. 여기 막 이국적이고 막 너무 아름다운 풍경 평소에 느끼던 날씨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그리고 막 너무 자유로운 느낌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니 막 너무 행복해 막 이런 기분들 그런 감정들이 또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까먹지가 않죠. 우리 추억 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있죠. 우리가 지금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면 좀 어느 정도 자세하게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수억 가지 일들이 지금도 저 옆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던 일들만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끼쳐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실제로 느껴야지 우리가 진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몸이. 근데 그게 왜 호흡과 관련이 있냐? 우리 호흡은 우리 호흡계와 우리 자율신경계 서로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죠. 그리고 무의식, 우리 무의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제 자율신경계죠.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뭐 쉬는 거, 자는 거, 소화하는 거, 뭐 이런 거 부교감신경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심장이 뛴다거나 호흡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깊은데 그런 자율신경계 그리고 우리 호흡계, 혈관계, 우리 전체적인 몸 이 시스템과 관련이 깊은데 이 시스템 이 자체에 또 뇌가 포함이 되는데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척수, 뇌에서 척수가 연결이 되죠.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탠포드 신경학과 교수인 앤드류 휴버만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뇌가 척수랑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 척수도 우리의 마음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 척수로 또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들, 중추신경계부터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계 뭐 이렇게 돼가지고 혈관계들 우리 막 호흡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나 우리 몸 전체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런 시스템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해서 그게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한 6,0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에 그런 게 다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 디스펜자나 우리 요가에서 얘기하는 차크라, 에너지 센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냐면은 우리 척수부터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들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뇌 분비선들, 호르몬 관계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냥 그런 일들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 스트레스나 자세, 우리 잘못된 자세 등 우리 계속 앉아있고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당연히 우리 신경계들도 서로 연결이 자유롭지 않고 계속 경직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몸에서 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경직된 불편한 부분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 자체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일어난 반응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뭐 어떤 일들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이 있어. 그건 계속 반복되는 내 몸에 어떤 버릇이 남아있고 그게 불편한 방식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잘못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경계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호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직접 해보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원래 호흡 상태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지금 95%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좋다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가만히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며 우리를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쪽이 완전 근육이 다 굳어서 횡격막 이쪽만 막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균형을 받치기 위해서 우리 늑강근이나 호흡 보조근 이런 것들이 막 더 강하게 호흡을 하려고 막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어떤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냥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호흡을 해보면서 좀 더 최적화를 하는 거죠. 좀 더 균형을 찾는 거죠. 아,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얕게 호흡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전혀 개입이 되고 있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봐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똑같은 스트레스를 보고도 다르게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원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시스템이 깔려있어. 그리고 신경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는데도 나의 좋은 생각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호흡에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비슷한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을 달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깊은 트라우마도 원래는 내 몸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와서 나는 그거와 비슷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건데 만약에 몸이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걸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린 다르게 느끼는 거죠. 이제 이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뭐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들이 있겠죠. 좋아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써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내 글을 보고 좀 비웃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못 해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지 할 수 있겠죠. 내 글이 이상하다고 비웃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수치심을 받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시작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두려우니까. 내가 두려웠던 것들이 실제로 벌어지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그걸 못 하게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좀 더 믿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어때? 나도 한번 해볼래? 라는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두려운 상태를 이겨내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쉽게 되지가 않죠. 왜냐면 우리가 믿어왔던 믿음 그리고 그 자체가 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야 하는 내가 있다는 것도 일단 인지를 못하고 만약에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우니까 일단 안 하게 되는데 이 호흡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율신경계의 어떤 반응을 호흡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게 그냥 우리가 어떤 논란 상황이 많이 벌어져 우리 갑자기 어떤 사자가 뛰어나다 치면 우리 갑자기 우리 호흡이 달라지잖아요. 호흡이 달라지거나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평온한 상황이면 또 호흡이 달라지고 호흡이 우리 어떤 자율신경계와 굉장히 관련이 깊고 우리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호흡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는 것도 뭐 그런 면에서 그런 거죠. 근데 여전히 좀 모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자기 지금 배꼽 및 5cm 몸 부위에 의식을 온전하게 딱 두기가 쉬울까요? 뭐 그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경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주먹을 꽉 줘보면은 우리 손이 어디 있는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눈을 감고도
이 의식을 거기에 둘 수 있잖아요. 아, 저기 내 손이 있고 내가 거기 힘을 주고 있구나. 근데 우리 배나 우리 몸에 있는 부위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고 거기 있던 신경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은 거기 의식을 둘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에너지 센터 얘기죠. 그런 것들 의식을 둘 수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 중추신경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의식을 딱 둘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신경계랑 내 분비계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면서 어떤 막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양자당 상태, 무의식 상태, 우리 무의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 상태죠. 조 디스펜자도 얘기했던 거고, 뭐 디바인 매트릭스 뭐 그런 책에서도 나오는 뭐 하여튼 의식을 정말 이 우리 중추신경계에 다 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경을 막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때 벌어지는 일이 무의식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이키델릭 뭐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LSD나 뭐 매직 머쉬룸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DMT라고 하는 좀 강한 사이키델릭 약물이 있는데, 그걸 하고 그거를 뭐 묘사한 그림 같은 거, 아트가 있는데, 뭐 알렉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안에 몸 안에 신경 같은 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몸을 체험하고 있다는 단계인 거죠.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의식을 둘 수 있게 되면서 내 몸을 느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다들 뭐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재밌는 경험을 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신경계가 다르게 소통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소통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이 내 중추신경계에 있는 그런 것 한번 다 깨워봤기 때문에 원래는 막 왜곡된 방식으로 돼 있던 내 신경계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내 버려지는 패턴들이 조금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상에서 얘기하는 이고로 내려놓고 내 안에 어떤 뭐 상위자라고도 부르고 뭐 고유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코어자라고도 하고 뭐 배경자라고도 하죠. 김주환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그런 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이고를 내려놓고 좀 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평생 그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경 상태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몸 상태도 신경계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식 성장을 하고 내가 원래 못 보던 부분을 보게 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은 요즘에는 정말 많죠. 뭐 특히나 성공한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스티브 잡스도 얘기를 했고, 뭐 팀 페리스도 얘기를 했고, 뭐 아주 많은 사람들, 또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요즘 뭐 인터넷 부자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요즘 젊은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좀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호흡과도 이런 그런 체험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홀로트로픽 브리딩, 이것도 뭐냐면 원래 LSD를 연구하던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에 LSD가 좋을 수 있다고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게 막히니까는 그래서 개발한 게 이 홀로트로픽 브리딩인 거죠. 호흡을 계속하면은 그와 비슷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호흡과 어떤 우리 몸 상태, 우리 의식 상태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더 깊은 내 안에는 분명히 더 좋은 내가 있습니다. 분명히 호흡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배경자, 그런 참나, 그런 거에 가까워진 경험이 어떤 우리 신경계를 바꾼다, 이런 거는 좀 더 그냥 현실적인 얘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컨트로버셜한 얘기가 나오죠. 뭐 어떤 거냐면은 뭐 이게 이렇게 잠재의식에 진짜 이런 것들을 내 긍정적인 걸 새기면은 진짜 이 외부 세계가 바로 바뀌어서 뭔가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유 같은 것도 있죠. 뭐 우리 세상 모두가 뭐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가 그 원자도 알고 보니까 다 에너지고, 뭐 우리 생각도 에너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렇게 떠올렸던 어떤 잠재의식 속에 깊은 것들이 외부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거죠. 주파수가 비슷한 것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좀 과학적인 얘기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내가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자기가 믿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어떤 내 패러다임, 운명, 내 DNA 한계, 뭐 유전적 한계, 내가 한계라고 여겨왔던 그런 것들을 좀 깨나가면서 나를 좀 더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고 좀 더 깊은 나를 알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현실도 나다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건데, 진짜로 이런 신경계가 바뀌고 어떤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바뀌고 뭐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진짜로 외부 세계의 어떤 결과로 또 나타난다고 믿는지,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여기서 웃긴 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무조건적일수록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왜냐면은 어떤 결과가 있고 그거를 이루어낸다고 그냥 무조건 믿게 돼버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뭐 의심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거고, 자신 있게 할 거고, 당연히. 그리고 뭐 막 생각을 안 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뭐 두려움이 없으니까. 원래는 막 이거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뭐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 어떡하지,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래서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에 빠져 사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완되지가 않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믿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포기도 안 하겠죠. 누구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실패를 겪었어. 거기서 이제 끝내면 실패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히려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해결해 나가면 좀 더 좋은 게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루피가 있었다. 루피가 있었는데 루피가 카이도한테 지고, 카이도는 너무 세긴 세네, 그 친구 너무 세 보이긴 하더라, 엄청 크긴 크더라, 체급 다르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했다 쳐봅시다, 루피가. 그러면은 루피는 이제 각성을 못했던 거죠. 이제 기어 5가 안 됐다는 거죠. 뭐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만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뭐 사실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래 안 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방식들을 바꿔가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공한 사람들. 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어. 나는 원래 이렇게 가난했고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이게 힘들었겠죠. 뭐 예를 들면 결핍이 있었겠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끌어당기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으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잘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먼저 꿈을 먼저 생각한 거죠. 아니면은 이 결핍이 너무 싫어서 그냥 어떻게든 노력을 해본 사람이겠죠. 그냥 내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냥 나는 그냥 모르겠다. 나는 너무 이게 너무 싫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유로 뭐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뭐 힘든 일일지 아닐지 그거는 뭐 이제 외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고, 어쨌든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이걸 할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진짜로 해낸 거죠. 그럼 그걸 해냈으면은 그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일까요? 달라지겠죠. 뭐 이 사람 상태 자체가 달라지겠죠. 여러 번 성공을 거듭할수록 자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고 말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거잖아요. 뭐 그게 좋은 방식이든 나쁜 방식이든 어떤 사람들은 막 건방지게 돼서 뭐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면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항상 그 인터넷 부자들 뭐 여기 요즘 북미에서 뜨는 인터넷 부자들도 항상 그런 것들 거만해져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어떤 마음 공부 이런 거에 다시 결국 돌아오게 되죠. 뭐 마음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또 이제 또 바뀌어 나가고 뭐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외부 환경이 바뀌면서 실제로 내면이 변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뭐 우리가 걷는 자세도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달라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니까 외부로 나오는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이 성공학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된 거죠. 그냥 순서만 다른 거죠. 그냥 생각을 먼저 바꿔서 그걸 했느냐, 그래서 바뀌었느냐, 아니면 그냥 그런 걸 모르겠고 나는 그냥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행동을 먼저 한 거고 그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실제로 나도 바뀌었거나 어쨌든 둘 다 바뀐 건 똑같죠. 그리고 이 경우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국 고통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고통이 없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잘 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잘 안 될 거라고 믿는데도 계속 했다는 거는 정말 바뀌고 싶어서 난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바뀌고 싶은 정말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실제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을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이것들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더 이뤄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 방식이 달랐어도 결국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생각 방식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 어떤 몸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이건 이미 다 증명이 된 얘기죠. 뭐 앤드류 휴버만도 그 얘기를 했고, 안토니오 다마시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가브르 마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학자들도 이런 거에 동의를 하죠. 우리 몸이 그 마음 그 자체다. 우리 마음이 그냥 뇌에서 일어난 작용에서 끝이 아니란 거죠. 우리 몸 자체가 마음이다. 그래서 감정을 느껴야만 내 몸 상태가 바뀌고 실제로 내 상태가 바뀐다. 그리고 몸 상태가 바뀌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더 이제 나를 믿고 나의 믿음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걸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효과는 더 좋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뭐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거를 정말 이룰 거라고 믿지 않았다면 당연히 날지 못했겠죠.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뭐 그리고 아주 멀리서 보면은 우리도 뭐 다 우리가 원자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주 멀리서 그냥 시간이 막 계속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면 지구는 그냥 계속 이런 모양이 계속 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 건물이 됐다가 뭐 내려갔다가 뭐 이 사람이 생겼다가 저 사람이 생겼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뭐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라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게 그냥 에너지고 뭔가 찰흙 같은 그냥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런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는 뭐 건물 같은 거나 뭐 이런 책상이나 컴퓨터 지금 이 자체가 되겠죠. 뭐 우리 어쨌든 인간의 어떤 상상이 이게 지금 현실로 지금 이 외부 세계에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의 상상력이 이 바뀌고 있는 지구를 이런 것들을 제일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상상력이죠.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상상이나 믿음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나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힘들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뇌는 척수와 연결되어 있고 척수는 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 자체가 마음이고 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방식을 우리 호흡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호흡 상태가 좋아지면은 호흡계가 좋아지고 호흡계가 좋아지면은 여러 가지 혈관계 소통이 좋아질 거고 자율신경계에서 오는 반응 같은 거에서도 우리가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컨트롤해낼 수 있게 되면은 우린 점점 내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기쁜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칙인 거죠. 이 세상을 느끼던 나의 감정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참나 내 안에 답이 있다. 그때 어떤 진정한 현실화 이런 것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전 제가 얘기를 굉장히 길었는데 뭐 아주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호흡과 끌어당김의 법칙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 왜냐면은 우리 감정이 바뀌어야지 무의식이 바뀐다. 왜냐면 감정만이 우리의 어떤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흔히 일어난 일로 우리 무의식에 다 영향을 받고 살면 우리 몸이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정말 큰 감정을 준 일들만 우리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항상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느끼는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좋은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횡격막 근육, 늑강근, 그리고 호흡 보조근 이런 것들이 소통을 잘하면서 우리 장기들과 몸과 혈관에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무의식에도 좀 더 접근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무언가를 새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에 새긴 것들은 현실이 된다 라고 믿는 거는 뭐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그렇게 무의식에 가까워지는 어떤 참나, 뭐 김주환 교수님이 말하는 배경자나 상위자, 뭐 코어자라고 말하는 그런 거에 가까워지면은 우리 신경계가 다르게 소통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을 보는 뷰가 바뀌는 거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왜곡된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몸이 바뀌는 혜택만을 믿느냐, 뭐 그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그런 무의식에 새긴 것들은 정말 이루어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무의식에 그런 것들을 새길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뭐 자기의 선택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런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자기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고, 하지만 어쨌든 그걸 더 믿으면은 내 감정을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내 몸을 바꾸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내 인생을 변하겠죠. 내가 하는 방식,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좋아졌으니까 뭐 조금씩 좋아지는 뭐 이런 그냥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런 내 무의식에 정말 깊게 내가 정말 감정까지 내가 정말 이룬 그런 해소감을 느낄 만큼 내 몸이 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 꿈을 이뤄준다 라는 말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뭐 그걸 믿는다면 뭐 그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믿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뭐 따지는 것도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게 어떻게 효과를 보냐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을 더 믿고 뭐 자기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러면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삶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종교에서는 항상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들 믿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것들을 안 믿고 살아왔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오만함에서 나온 거겠죠. 내가 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좀 진실이다라고 판단한 건데, 사실 이렇게 뭐 살면서 뭐 점점 느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뭘 해도 내가 이거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알 수가 없구나. 항상 이렇게 그냥 이 학생의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뭐 점점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뭐 그냥 저런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당연히 다르게 듣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 사람들의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자기 자신을 믿고 내가 잘 될 거라고 믿는다는 마음이 실제로 어떤 일을 이루어주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호흡 시간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길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도 왜 하는 거냐면 건강을 좋게 한다 뭐 이런 식도 좋지만은 어쨌든 정말 저는 이게 사람들의 어떤 무의식을 정말 많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도 많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걸로 좀 씹어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다시 뜨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 뜨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거 효과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명상이나 호흡을 할 때 어떤 감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너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아침에 브레스 오브 파이어를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오늘은 점심은 빼겠습니다. 점심은 안 하고, 왜냐면 명상까지 끼는데 점심시간 또 하면은 너무 좀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하기 힘들어지니까 오늘은 이번엔 점심은 빼고 이번 주는 저녁에도 4대8 호흡을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감사를 느끼는, 정말 그냥 이 존재, 내 존재에 대한 감사를 느껴보는 거죠. 그런 걸 느끼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여러 성공학 구루들이 얘기하는 게 항상 시각화나 확언을 하기 전에 항상 릴렉스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프로토도 항상 그걸 강조했고, 근데 이제 4대8 릴렉스 호흡이 엄청 이제 우리의 몸을 릴렉스 시키는데 최고죠. 우리 부교감신경을 또 활성화시키고 좀 더 우리가 릴렉스된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어떤 시각화나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참 좋죠. 우리 부교감신경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잠들기 전에 하는 생각들이 우리 무의식에 굉장히 깊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또 이미 연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전에 4대8 릴렉스 호흡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정말 이룬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 상황을 느껴보면서 명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다르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명상을 안 하고도 끌어당기는 법칙이 통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 막 감정을 너무 깊게 느끼다 보니까는 명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명상하고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호흡 운동을 따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좋은 호흡 상태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뇌와 심장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 감정을 정말 제대로 체험하는 것만으로, 상상으로서 제대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정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 그 버릇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흡 운동이나 이런 명상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감정에 좀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노에피, 비에피 멤버십 분들은 그냥 제가 제공하는 가이드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손과손 호흡 가이드 뒤에 명상하는 게 붙어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 에너지 센터 그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뒤에도 명상할 시간을 따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나서 명상을 하시는, 원래 기본적인 명상은 사띠 명상을 항상 해주셔야 되긴 해요. 이걸 좀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마음을 비우는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특정 생각 안 하고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띠 명상, 그런 어떤 생각이 나도 내 버릇들을 내려놓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띠 명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하기에는 좀 우리가 좀 재미를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사띠 명상, 어떨 때는 사띠 명상으로 하고 그냥 정말 내 호흡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모습대로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그게 된 나를 느껴보면서 그 감정을 느껴보는 뭐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감사, 인정, 사랑 이런 고양된 감정을 느껴보면서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만 고집하면은 항상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나서 감정을 느껴보면서 내 호흡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 너무 길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